네. 이번에는 우리가 토픽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어지고 어떻게 어, 확인할 수 있는지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살펴보시려고 하거든요. 어, 우선 우리가 컨슈머에 대한 걸 하나 더 살펴보시기 위해서 어, 컨슈머를 하나만 더 만들게요. 컨슈머 이렇게 따로 띄워가지고 와서 음, 여기다가 일단 경로로 넘어가야 되겠죠.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당 명령어가 있는 위치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컨슈머로서의 어떤 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요게 컨슈머예요. 새로 만든 컨슈머. 이제 컨슈머로서의 어떤 역할을 좀 화면을 분할해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좀 많아서 여러분들 정신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서, 네, 요거 잘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위에 게 프로듀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가 프로듀서. 그다음에 얘는 컨슈머. 자, 컨슈머. 얘도 컨슈머. 얘도 컨슈머예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카프카를 통해서 퍼블리시를 했을 때 이 컨슈머 두 개는 미리 실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 받았어요. 보내온 걸. 근데 마지막에 실행한 컨슈머는 나중에 접속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쵸? 받아온 게 없죠. 그럼 그 다음 입력하는 것부터 올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를 그냥 컨슈머로 우리가 똑같이 실행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똑같이 실행을 하고 대기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메시지를 보내보면 음, 카프카, 스프링 뭐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딱 보내면 메시지가 이제 세 군데 왔는데 얘는 이전 거부터 지금 그러니까 접속하고 난 이후에 보낸 메시지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고 여기가 아닌데 놔두고 끝나버렸네요. 다시 메시지를 보낼게요.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똑같이 보낼게요. 하이 카프카 뭐 테스트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보내놓고 여기서 이제 작업을 끝낼 거고요. 컨트롤 C 하면 작업을 끝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접속을 하긴 할 건데 컨슈머로 등록을 해서 메시지를 받긴 받을 건데 내가 접속하기 이전에 왔었던 모든 메시지를 다 받고 싶어요. 자, 이런 경우 우리는 여기다가 옵션을 줄 수 있어요. 무슨 옵션을 줄 수 있냐면 from beginning이라는 옵션을 주실 수 있어요. 엔터. 그러면 일괄적으로 여기서 보내왔던 모든 메시지를 다 받아주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토픽이 같기 때문에 마이 토픽에 쌓여있는 메시지를 내가 읽지 않은 메시지를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어? 그럼 어떻게 내가 읽지 않은 메시지를 다 가져올 수 있을까? 이거를 지금부터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뭐 모든 명령어로 이제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잠시 이 명령 프롬프트를 전체 화면으로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할게요. 자, 새로운 명령 프롬프트를 하나 열어주실 거고요. 네, 위치는 당연히 카프카 명령어가 있는 위치로 가겠습니다. 네, 카프카 명령어가 있는 위치로 넘어갈 거고요. 우리가 하나 확인할 게 있어요. 자, 뭘 확인하실 거냐면
탐색기를 실행하시고 아까 우리 주키퍼랑 그 카프카 서버에서 기본으로 슬래시 템프 이렇게 잡혀 있었잖아요. 요 템프라는 디렉토리가 C 드라이브에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어, 그리고 주키퍼의 로그 그 스냅샷, 주키퍼가 갖고 있는 스냅샷이 이 주키퍼 폴더 안에 저장이 될 거고, 카프카 다시 로그 안에 이제 카프카 서버에서 기록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는데, 카프카 로그로 가면 이렇게 컨슈머, 언더라인 컨슈머 옵셋 해갖고 쭉 저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 토픽 다시 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요 파일들이 저장이 되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런 파일들이 기본적으로 어, 받을 수 있는 그 토픽 안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템프에 지금 컨슈머, 언더라인 컨슈머 옵셋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도대체 뭐냐? 이것들은 뭐냐? 자, 우리 이 명령어를 이용하셔가지고요. 주키퍼 명령어를 이용하실 거예요. 주키퍼 명령어 중에서 주키퍼 쉘이라는 파일이 있을 거고요. 주키퍼 쉘을 이용해서 주키퍼 서버에 직접 접속을 하실 거예요. 우리 로컬호스트죠. 로컬호스트에 2181 포트로 접속을 하시고 나면 자, 커넥팅 투 로컬호스트 2181에 웰컴 투 주키퍼라는 메시지가 뜰 겁니다. 자, 메시지가 뜰 거고 우리 여기서 이제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수 있는데 ls라는 리눅스 명령어를 딱 입력을 하면 이제 옵션을 같이 입력을 하라라고 뜨죠. 자, ls 한 다음에 슬래시 해갖고 경로를 줄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이런 뭐 정보들이 있습니다라고 보실 수 있고 이게 뭐 어드민, 브로커, 클러스터, 컨피그, 컨슈머, 컨트롤러부터 시작해서 주키퍼까지 카프카 브로커들이 이제 실행되면서 생긴 것들이고 우리 여기 브로커를 볼게요. ls에서 슬래시 브로커스 해가지고 엔터를 딱 눌러보면 IDS랑 그 다음에 SEQ 아이디랑 토픽스라는 게 있죠. 어, 우리 요게 토픽을 한번 볼 거예요. 토픽스를 이용해서 토픽을 볼 거예요. 우리 아까 여기서 카프카 로고에서 언더라인 컨슈머 옵셋은 우리가 등록한 게 우리가 만든 토픽이 아니고 마이 토픽만 우리가 만든 거였는데 얘는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ls 명령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토픽스를 어떻게 들어와야 되냐면 브로커의 토픽스로 들어와야 되죠. 그러면 언더라인 컨슈머 옵셋과 마이 토픽 두 가지가 생겨 있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얘도 토픽이에요. 요것도 토픽인데 요것도 토픽인데 이거는 카프카 내부에서 사용하는 토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생성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 실제로 카프카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내는 자, 우리가 프로듀서가 메시지를 전송하잖아요. 메시지를 만들어서 전송을 할 건데, 우리 이 메시지도 객체로 만들어서 이제 이따가 그 다음 강의에서 이제 스프링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이제 보시면 이게 내부에서 이제 레코드로 만들어질 거고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들이 기록이 되겠죠? 뭐 시간 정보라든가 아니면은 데이터 보낼 데이터들, 그 다음에 여기에 모두 담겨져 있냐면 옵셋이라는 정보가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물론 옵셋은 우리가 메시지를 만들 때 기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그 브로커에 보면 브로커에 토픽이 하나 만들어지고 마이 토픽 해갖고 토픽이 하나 만들어질 거고 요 안에 파티션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파티션이 만들어지고 데이터 하나하나가 기록되어 있는 이 옵셋 정보가 기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작업이 진행이 될 거냐면, 음, 프로듀서가 우리가 생성한 전송이 되기 전에, 브로커에 도착하기 전에 만들어 놓은 레코드에는 옵셋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기본으로 레코드가 이 브로커에 이렇게 저장이 될 때 옵셋이 지정이 될 거예요. 옵셋은 0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0번,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하나씩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컨슈머는 이 옵셋을 기준으로 이제 데이터를 읽으면 읽은 데이터를 이제 몇 번 옵셋을 읽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이전에 읽지 않았던 모든 메시지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실제로 컨슈머가 데이터를 읽잖아요. 컨슈머가 데이터를 읽어서 가져오면 이 읽어서 가져오는 내용이 커밋 처리가 됩니다. 커밋 처리가 되면 어디까지 읽었는지, 데이터를 얼마만큼 처리했는지 그게 내부에 저장이 돼요. 내부의 저장. 그 내부가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컨슈머 옵셋. 그래서 컨슈머가 어, 어, 토픽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읽고 처리하는 모든 내용이 여기까지 읽었어라는 그런 내용이 이 컨슈머 옵셋에 기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내부에서 사용되는 저장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들은 컨슈머 옵셋이라는, 그래서 우리 요거를 이제 뭐라 부르냐면 히든 토픽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히든 토픽에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래서 어떤 옵셋에 해당하는 데이터까지 처리를 했는지, 이게 여러분들 왜 중요하냐면 컨슈머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뭐 다시 재시작을 했거나 컨슈머가 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죽었거나 이랬을 때, 프로듀서에서 보낸 메시지를 제대로 처리를 못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컨슈머를 재시작하면서, 처리하지 못한 것부터 네, 다시 읽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에서는 이렇게 컨슈머 옵셋이라는, 내부에서 사용하는 토픽을 통해서 실제 컨슈머들이 어떻게 작업을 처리했는지, 어디까지 작업을 처리하고 데이터를 읽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컨슈머 옵셋에 기록한다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